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전례 없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아니라 그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부인 저격수로 나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주식이 많은 건 본인 문제고 그 주식 거래도 위법성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억울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소식 이민찬 기자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해명이 인사청문회 전국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SNS에 강남 아파트 35억 원짜리를 갖고 있었으면 욕먹을 일이 아닌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주식 투자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 변호사와 주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하는 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취해야 할 태도라며 오 변호사의 여론전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맞짱 토론 제안을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하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역제안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오 변호사는 의혹을 불식하겠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지만 주식거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계좌 원장 상세본 등 자료는 정작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나서 야당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야권의 반발에 기름을 붓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거액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식 보유 등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다음 날인 모레 재송부를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는 23일 이후 임명을 검토 중입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 거취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에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사책임자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자 여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역시 강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 사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없고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 후보자를 낙마 대상인 데스노트에 올려놨다가 유보로 입장을 선회해 청와대가 부담을 조금 덜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4월 국회의사 일정 합의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삼성고시라 할까요? 10만 명 넘는 수험생들이 오늘 삼성그룹 공개 채용을 위한 직무 적성 검사에 몰렸습니다. 미국 뉴요크와 LA에서도 다른 시간, 다른 문제로 시험을 치렀는데요. 수험생들은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이 출제돼 난이도가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주말 아침. 손에 우산을 든 취업준비생들이 수험장으로 향합니다. 2년 전 그룹 공채를 폐지한 삼성은 계열사별로 21곳이 채용을 진행하지만 직무적성 평가는 같은 날 시행합니다. 응시생들은 언어 논리 영역에서 출제된 생소한 단어들에 당황했습니다. 동의어 문제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겸양하다의 반대말을 묻는 문제입니다. 평소 자주 쓰는 째째하다와
익숙지 않은 단어 젠체하다가 함께 보기로 제시돼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서슴다, 칠칠 맞다와 같이 자주 쓰이지만 정확한 뜻이 헷갈리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달라지는 소금물 농도를 구하는 문제 등 수리 논리 영역이 까다로웠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수리가 다른 것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미국 뉴요크와 LA를 포함해 국내외 7곳에 실시된 시험에는 10만 명 이상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말 삼성은 3년 동안 4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 상반기에는 5천 명 이상이 삼성에 입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도 상반기 채용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1년에 2번 정기 시행하던 공채를 줄이고 상시 채용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변화에 취업 준비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상시 채용 공고문이 뜹니다. 신차 도면에 맞춰 차량을 제작하는 직무에 인재 모집에 나선 겁니다. 2달 전 현대차 그룹은 원하는 인재를 필요할 때마다 뽑겠다며 10대 그룹 중에선 처음으로 정기 공채를 폐지했습니다. 국내 30대 그룹 대다수가 공채와 상시 채용을 병행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곳은 채용 비중이 비슷하거나 공채보다 상시 채용이 많았습니다. 채용 시장에 갑작스런 변화가 닥치자 취업 준비생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사실 따로 준비하는 바는 없고요. 그냥 그래도 이게 불시에 나오는 거니까 최대한 공고를 많이 확인하면서 안 놓치려고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원하는 직무에 맞춘 역량을 쌓아야 상시 채용에 유리하다고 분석합니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합리적 공포, 하나는 전문성의 단계별 설명, 하나는 면접의 선제적 준비입니다. 금융권은 지난해 수준으로 채용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은행과 공기관 8곳이 상반기에 최소 1,20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말엔 CJ그룹과 포스코 등이, 그 다음 주엔 롯데와 금호아시아나 그룹 등이 필기 전형을 실시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성매매나 불법 대출 전단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적힌 연락처는 대부분 대포폰 번호들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대포폰 사용을 막는 일명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연락을 차단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흥가. 명함 형태의 성매매 전단지가 길바닥 곳곳에 놔둔 겁니다.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대포폰입니다. 주부 조혜련 씨는 이런 성매매 전단지를 촬영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보냅니다. 이게 그림 자체가 좀 그게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사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 빨리 좀 이렇게 근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 신고해서 없어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조 씨처럼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수백여 명. 이들이 촬영한 불법 성매매 연락처는 이른바 대포킬러라는 프로그램에 입력됩니다.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들이 아예 통화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 성매매 전단지를 이제 수거해서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성매매 전단지 그 상의 번호가 무용지물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포폰 사용자가 전화를 받으면 경고 멘트도 나옵니다. 즉시 불법 성매매 및 유사성 행위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시작된 대포킬러 프로그램은 현재 매달 60개가 넘는 성매매 전화번호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포킬러가 성공을 거두면서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체 전단지 단속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차로 금은방에 돌진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붙잡혔는데 이 검거 과정에서도 경찰차를 들이받아 형사 2명이 다쳤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금은방 철제문을 들이받습니다. 후진하나 싶더니 또다시 돌진합니다. 금은방 철제문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운전자는 25살 구모 씨. 지난 11일 새벽 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순 뒤 4,6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경찰이 출동했지만 구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정부 금목걸이 이런 거 범행 이틀 만인 어제 저녁 구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톨게이트에서 붙잡힌 구 씨는 검거 과정에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형사 2명이 다쳤습니다. 형사인 줄 알고 저 잡으려고 하니까 차로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구 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뒤 차량을 바꿔 탔고 번호판은 부직포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구 씨는 훔친 귀금속 중 100만 원어치는 이미 작물로 팔아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국내 관광의 자랑거리인 해상국립공원들이 불법 취사와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낚시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은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진 경남 통영의 해상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바위 틈 사이로 담배꽁초는 물론 술병들이 나뉜 겁니다. 취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휴대용 버너에 도마까지 음식을 해먹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하선하여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해상국립공원에서 취사나 야영, 쓰레기 투기를 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당수는 불법이란 사실조차 모릅니다. 모르고 했는데 알고 낚시 인구가 늘면서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는 5년 새 30% 넘게 늘었고 2017년엔 적발 건수가 300건을 넘었습니다.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무인기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단속과 함께 해상국립공원 내 낚시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폭이 무려 축구장만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가 미국에서 첫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큰 비행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막에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항공기. 폭이 117m에 이르러 축구장 길이보다 긴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입니다. 비행기 2대를 붙인 듯한 형상의 이 항공기는 보잉 747 항공기 6대 분량의 엔진을 가졌습니다. 이 항공기의 용도는 바로 소형 인공위성 발사대. 항공기 가운데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싣고 고도 10.7km 정도의 상공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겁니다. Having a turbofan airplane, which is the safest way to fly in the atmosphere, and avoiding rocket flight at low altitude. 민간 우주 기업 버진 오빗도 대형 여객기를 이용해 하늘에서 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데 올해 말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사와 같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상업용 위성 발사 사업에 뛰어들면서 위성 발사 시장 규모가 5년 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발사 방식은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출 전망. 지상에서 쏘는 인공위성 발사 풍경이 머지않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5년 반 만에 방문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란 설명이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당하자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원전 사고가 났던 동일본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아베 총리. 올림픽 유치 성공 직후 후쿠시마를 방문했던 아베 총리가 5년 반 만에 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안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반응은 싸늘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하자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들은 6월 G20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개별 회담을 보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韓国から日本に750万人の方が来られて、日本での和食を含め意味のない輸入規制を続けるということは二国間関係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 일본 언론들은 한일 공조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를 탓하지만 국내 정치에 잇따른 실책을 덮기 위해 한국 대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새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장자연 씨의 동료로 당시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배우 윤지호 씨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동안 주변의 위협에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최선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피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호 씨가 북 콘서트 무대에 섰습니다.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섣불리 나서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13번의 증언을 못할 것 같았고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사건 이후 지난 10년간 주변의 위협에 위축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6, 7번 몰래 이사를 하고 단역이나 그런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었고 또 평생을 10년 넘게 연기만 하고 싶었던 앤데 그게 좌절되면서 좀 무너졌었어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함께 공익제보자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활동입니다. 폭로를 하고 나서 경제적 활동을 전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두 번째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 윤 씨는 공익제보자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도 설립했습니다. 윤 씨는 조만간 거주지인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이르면 내일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동영상으로 검찰은 동영상에 대한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A씨 측은 이르면 내일 출석할 것이라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을 A씨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 수사단은 A씨로부터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방침입니다. 수사단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3년 김 전 차관 내정 이후 당시 동영상에 대한 내사를 총괄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다시 부른 겁니다. 이 전 수사기획관은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동영상 첩보 내용이 담긴 업무 수첩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조만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소환해 성접대와 뇌물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가수 승리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빼돌렸다는 건데요.
경찰 수사 결과 승리는 이 돈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클럽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수 승리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몽키뮤지엄 횡령 혐의 추가됐는데 어떤 회사 돈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자신이 공동 대표로 있던 유리홀딩스에서 회사 돈 1,100만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돈은 지난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DJ로 활동하던 직원은 클럽을 찾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이와 관련해 클럽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변호사 비용 이외에도 추가로 횡령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강남의 유흥황제로 불린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비밀 장부를 은폐했다는 의혹, 얼마 전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이 탈세 증거가 담긴 USB를 없애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 녹취 파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62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강남 유흥황제 강모 씨. 경찰은 강 씨가 지난달 16일 비밀회의를 연 뒤 자신이 소유하던 17개 유흥업소의 비밀 장부를 경기 남양주시 모처에 컨테이너로 옮긴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 씨가 바지 사장과 증거인멸을 논의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먼저 강 씨를 대신해 탈세 혐의를 받게 된 바지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언급합니다. 혐의 없으면 지금 안 나거든. 지금 여기 혐의 없어. 제가 안 여기에 뭐 아무도 안 하고. 그러자 강 씨는 탈세 사실을 인정하며 USB 파기를 언급합니다. 그렇게 내가 거니까 내가 잘못된 거지. USB 파기하고 내가 나가야지. 아레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USB에 탈세 내용을 정리한 파일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탈세 입증이 USB 확보에 담겨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미국과 3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3차 회담이 좋을 거라면서도 핵무기가 없어질 날이 오길 고대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세 번째 북미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내놨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둘 사이의 관계는 훌륭하다면서 서로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회담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내건 조건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 핵무기와 함께 제재가 없어질 날이 오길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제재의 목적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re remain in place today the world's strongest sanc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make clear the objecti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제재 해제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선언한 이후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돌연 미국의 다른 조치를 대가로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전쟁 위협을 없애나가는 군사 조치를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한국에 제공 중인 미국의 해구산 제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이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대표자로 부르며 사실상 국가 수반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는 북한이 펴낸 해외 선전 화보집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QR코드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유승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관할인 외국문 출판사가 최근 공개한 특별 화보집입니다. 제목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외교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김 위원장의 정력적인 대외 활동이 지구상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며 새로운 눈으로 조선을 보게 했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어로 번역된 이 화보집은 해외 북한 식당들에 비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QR코드까지 넣었습니다.
내용 구성은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를 앞세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가장 앞에 넣었고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순으로 배치했습니다. 사진 편집도 김 위원장 위주입니다. 김 위원장이 대화를 주도하고 다른 정상들은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는 등 여유로운 지도자의 모습도 부각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의 사진도 실려 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김 위원장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 정상적인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런 이미지를 전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상 외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선전 채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기자가 직접 스포츠 속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보는 쇼미더스포츠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낚시는 1,000만 명이 넘게 즐기는 레포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물고기 서식 환경이 바뀌면서 이젠 감이 아닌 과학으로 승부한다고 합니다. 김유빈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낚시의 인기는 갈수록 뜨겁지만 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서식 환경이 뒤섞여 과거의 경험으로는 입질 좋은 곳을 찾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원하는 어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우럭 낚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 남항으로 향합니다. 프로들이 바닷바람과 싸우며 채비를 준비하는 동안 조타실도 바쁩니다. 35에 02에 30. 위성 한컵 장치 GPS로 찍어둔 우럭 서식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신호가 한 번 울리면 서식지에 다다랐으니 채비를 내리라는 겁니다. 얼마 뒤 신호가 2번 울립니다. 우럭이 예상보다 별로 없으니 채비를 거두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자꾸 지금 이제 어디 내려와가지고 네네. 자꾸 쌓이 못 치는 거랬죠. 이 지점이 막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얘는 이제 뭘 처음 되면 안 보이고. 우럭은 서식지 근처를 잘 벗어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 GPS와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 포인트를 조금씩 바꿔가며 배를 대면 결국은 우럭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자도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미끼 걸기부터가 시작입니다. 자신이 봤었을 때 제일 통통한 놈. 얘 통통한 편이죠. 그렇죠. 오, 엄청 잘. 얼마 뒤 미세한 입질이 느껴집니다. 오, 두 마리. 많이 잡혔어요. 제가 잡은 우럭입니다. 첫 낚시였는데 이렇게 두 마리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프로들의 낚싯대 여기저기서 신호가 옵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느낌으로 하면 접근하면 힘들고 과학적으로 기상이라든지 어디가 이동하는 이동 경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낚시를 마친 뒤에는 수확을 자축하는 선상 파티가 일품입니다. 깊은 바닷속까지 꿰뚫어보는 프로들의 세계, 쇼미더스포츠입니다. 네, 최근 대세가 된 유튜브뿐 아니라 오디오 콘텐츠도 영역을 조금씩 넓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디오북입니다.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닌 귀로 듣는 책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데요. 유명인도 참여할 정도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재 리딩북.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래요. 무대가 아닌 녹음실에서 책을 읽어내려가는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 엄마의 마음을 담아 육아 도서를 낭독합니다. 일하는 엄마들, 그리고 집에서 너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엄마들이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도 듣는 것으로도 책을 읽고 또 같이 공감하고. 읽는 책이 아닌 듣는 책, 오디오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배우들의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에 상륙했을 당시
대부분의 유라시아 지역에는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슬펐다. 외로움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내 가시처럼. 서너 시간 분량의 책 한 권을 30분 정도로 요약해주는 서비스도 인기. 아이들 보면서 살림할 때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주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쉽게 재밌게 독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오디오북 매출이 전체 출판의 10%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고 국내 출판계도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일부러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대학생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병역 판정을 받기 전 일부러 술과 치킨을 많이 먹어 살을 찌웠다고 봤습니다. 과체중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했다는 건데요.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남성이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비만이었다며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제 인천공항 통관 검사 때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1940년대에 사용되던 거라는데요. 일본 오사카로 가려는 비행기에 타려던 여행객의 여행 가방에서 나온 겁니다. 권총 안에는 탄환이 없었고 탄환에 뇌관을 때리는 장치도 없는 상태였다는데요. 이 여행객은 지난해 아버지가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여행 가방이라며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이 여행 가방을 가져온 것일 뿐 가방 안에 권총이 있었는진 몰랐다고 진술했다네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산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집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공유 숙박 때문인데요. 밤새 술 마시고 떠드는 일부 관광객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 공유 숙박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게시되기도 했다는데요. 현행법상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 숙박, 아직까진 엄연히 불법입니다. 경쾌한 퍼포먼스와 화려한 색감,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뮤직비디오인데요. 그제 오후 6시 공개된 이후 전 세계 최단 시간 만에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1억 뷰 돌파까지 걸린 시간 37시간 37분인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18번째 1억 뷰 뮤직비디오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이들이 써나갈 신기록이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내일은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이 떠난 뒤 찬바람이 불어와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5도로 평년 수준을 밑도겠고요. 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니까요. 체온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모두 그쳤지만 강풍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 강풍이면 작은 나무의 몸통이 흔들리고 허술한 간판은 날아갈 수 있는데요. 순간 풍속으로는 무려 25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보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으로 안개가 심하겠고요. 대기 정체로 오전 한때 호남 일부에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5도, 전주 2도, 철원 영하 2도로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고요. 낮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어 서울 18도, 전주 19도, 대구 22도, 창원 24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비교하면 기온차가 11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화요일 서울의 수온주는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